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재미니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 영화가 원래 초당 120프레임 4K 3D로 촬영하면서 상당히 그 부드러운 움직임과 입체감을 되게 자랑하는 뭐 그런 연출이 담긴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건 일단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는 스크린X 포맷으로 보게 되면서 그런 부분은 사실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그 효과를 누리진 못했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걸 못 봤다고 치더라도 이 영화가 그런 효과에 조금 집중한, 연출에 좀 집중한 영화라서 그럴까요? 생각 이상으로 좀 20세기의 올드한 감성이 많은 영화였고요. 그리고 스토리 자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영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일단은 재민이라는 뜻이 쌍둥이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이 제목은 영화의 주인공 헨리와 헨리의 클론인 주니어, 이 두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예고편에서 보여준 것처럼 헨리와 클론인 주니어가 함께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가 포인트였죠. 막상 영화를 다 관람했을 때에는 두 가지로 포인트가 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안 감독의 옛날 작품 와우정령에서 봤던 특유의 캐릭터들이 엉키는 움직임이 돋보였고, 결코 촌스럽지 않은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헨리와 주니어가 피실험자와 결과물로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뭔가 부자 관계처럼 비춰진 가족 드라마, 이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고편에서 비춰졌던 것과는 달리 클론이라는 SF적인 소재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영화를 진행시키면서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니맨 어떤 영화였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좀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성향이 강합니다. 일단 시나리오 자체가 창고 영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4K 3D라는 기술을 좀 접하지 못했을 때 이 영화에서 가장 볼만한 기술은 이제 디에이징, 그러니까 젊게 보이는 그런 기술일 겁니다. 그동안 마블 영화에서 되게 많이 등장했던 기술인데, 뭐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로다주가 이제 젊게 나왔던 그런 모습이죠. 이런 차세대 기술로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한 영화는 아마 이 영화가 이제 최초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가 봤던 윌 스미스의 젊은 모습을 잘 구현하면서 이 CG 발전에 대해서는 감탄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젊어요. 네, 매우 젊은 모습이 나오죠. 네. 하지만 이런 진보적인 기술력에 비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진보적인 연출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킬러로 살았던 주인공의 그 외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그 복제품에게 늘어놓는 막 자신만의 그 슬픔이나 이런 게 너무나 개인적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초반에 뭔가 우리한테 공감 갈 수 있게 전달해준 이야기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그렇게 살았나 보다 정도지, 저희가 막 그걸 보면서 야 불쌍해, 쟤도 막 그 포인트에 막 감동을 할 거야 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약간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정작 그들이 왜 이렇게 울고 막 그러는지에 대해서 큰 공감대를 같이 가져가지 못하는 감정선의 부재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후반에 이 감정이 없는 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감정이 없는 클론과 감정이 있는 오리지널의 대결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뭔가 볼만한 포인트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런 복제품들의 뭐 마음 아픈 일들로 조금 우리가 공감받기 전에 대부분의 장면을 총질로 메워버린 느낌도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에서 CG 외에 재밌었던 액션 포인트는 있는데, 바로 오토바이로 이제 콜롬비아 곳곳을 돌아다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안 감독하면 생각나는 그 다양한 색감과 예쁜 화면을 이제 바이크 추격 장면에서 이 스크린X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 복잡한 골목을 굽이굽이 돌아다니는 느낌을 되게 잘 살렸고, 중간에 골목이나 이 건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다른 각도로 이제 오토바이의 모습이나 이런 걸 잡아주면서 좀 더 다양한 연출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 공간감을 제시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바이크를 이용해서 마치 격투처럼 싸우는 그런 장면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외에도 바다나 여러 가지 공간을 보여주는 스크린X가 등장을 하는데, 뭐 공간 표현력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했던 그 올드한 연출을 조금은 그래도 이제 현대적으로 잡아주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뭐 이제 3D나 아니면 4DX나
아니면 이제 스크린X 등 뭔가 다양한 포맷이 있으면 그런 걸로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다양한 포맷과 다양한 기술의 발전이 있는 만큼 영화는 점점 그 체험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구석이 그런 기술적인 거 외에 없다는 건 너무나 아쉬운 포인트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CG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이야기가 재밌는 영화가 좋은 거지 CG로 떡칠하는 영화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술 자랑 외에 별로 볼만한 건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복제에 대한 수준은 레플리카랑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쉬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오락적으로 네. 영화관에 가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흥미롭게 더 보실 수 있는 구석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흥미 위주로 이제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에게는 볼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던 90년대 연출 같다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흥미로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딱 그 끝날 때 나오는 이제 이름이 제리 브루크하이머가 나오거든요. 그때 많이 나왔던 영화들의 그냥 그런 스케일, 또 액션 영화들의 그 느낌 그런 게 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반가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같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저는요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액션과 드라마인데요. 액션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먼저 헨리가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는 타겟을 저격하는 씬. 이 씬에서는 뭔가 스카이포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카메라 앵글과 은퇴를 앞둔 킬러를 번갈아 교차 편집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원티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좋았던 액션 장면은 헨리와 주니어가 오토바이 체이싱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라이프 오브 파이로 추천단 기술을 선보였던 이안 감독이 이번엔 HFR 정말 어려워요. 네. 하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120프레임으로 이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극사실적인 영상미로 관객들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카메라도 캐릭터들을 휘감는 연출이 나온다 보니까 스크린X로 보기에는 적절했던 것 같아요. 일반 저희가 보는 영화는 24프레임에서 29프레임 정도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호빗에서 50프레임이었나요? 60프레임이었나요? 프레임으로 제작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프레임 숫자가 커질수록 뭔가 더욱 사실적인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게 24프레임 정도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점점 프레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극사실적인 걸 느낄 수 있는데 압도적인 스피드의 오토바이 체이싱을 장면을 보시려면 스크린X 그리고 4DX 위드 스크린X로 보시는 게 더욱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4DX로 보신 분들이 이 장면은 그걸 봐야 된다. 8분 동안 몰아붙인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체감이 다릅니다. 여기에 사운드가 고조되면서 주니어가 오토바이를 탄 채로 바닥에 넘어진 헨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모습은 압도적이게 되게 다가오거든요. 네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맞진 않는데 되게 잔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이걸로 찍어버리잖아요, 오토바이로. 사실 윌 스미스가 1인 2역을 하면서 액션까지 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카메라로 헨리와 주니어를 동시에 잡아내면서 흥미로운 모습을 많이 비춰줬던 것 같습니다. 반면 설정과 드라마는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의아했던 건 요원의 설정이었어요. 헨리가 최고의 요원이었던 건 알겠지만 헨리의 동료들도 있잖아요. 네. 헨리의 동료들도 분명히 정의의 요원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 명이 순식간에 당하고 마는 거는 저항도 거의 못했잖아요. 네. 못하고 당하는 거는 이 잠입 요원이었던 데니보다 뭔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었고 결정적으로 예고편에서 보여준 이 주요 소재인 클론에 대한 부분이 영화의 메시지와는 배치되면서 오히려 헨리와 주니어와 클레이 이렇게 삼각 부자관계 처음 들어보는 거지만 네. 삼각관계는 있지만 삼각 부자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장르로 보면 SF 액션이라기보다는 뭔가 가족 드라마가 더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헨리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일에 매달린 것을 후회하면서 젊은 헨리 주니어에게는 나와는 다른 삶을 살라는 식의 스토리를 흘러가게 되는데 이 헨리와 주니어 간의 갈등이나 관계가 조금은 진부한 부자관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가 예상되고 루즈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저희가 강의를 가도 네. 우리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처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윌 스미스가 전에 연기했던 애프터어스의 연장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게 이상한 영화인 것 같아요. 뭔가 신박한데
뭔가 월드예요. 나쁜 말로 하면은 네. 그냥 꼰대 같은 영화였어요. 젊은 층을 좀 이렇게 감싸 돌면서 사실은 난 꼰대야. 나와 다른 삶을 살아라.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꼰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쵸.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나는 공부 못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렇죠. 사실 이런 메시지 자체가 좀 올드하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양 감독이 다시 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라이프 오브 파이처럼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시는 영화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근데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도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아니 뭐 그런데 네. 이제 그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조금 새로울 건 사실 없어서. 네. 근데 또 그런 건 있었습니다. 윌 스미스가 저희가 90년대부터 봐왔던 배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배우가 요번에 은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뭐 좀 남다르게 다가오긴 했던 것 같아요. 윌 스미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 젊은 윌 스미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사람은 뭐 누구나 늙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저희는 점점 썩어가고 있죠. 아이 뭐 이미 썩었어요. 자, 그러면 재민님의 감상평을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든 사람만 재밌니? 2.2점 드립니다. 결국엔 했군요. 네. 네.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재민님은 아니 재미없어 라고 라고 쓰셨는데 네. 참 제목이 한국에게는 굉장히 트집을 잡힐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별의별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나의 재민이 시절을 본 재민이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도 있고, 네. 재민이 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진보된 기술 못 미치는 감성 2.3점 드립니다. 자, 재미니맨 그래도 이제 또 10월달에 볼거리로서는 충분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도 3년이 둘러싸인 스크린엑스로 보시거나 4DX 위드 스크린엑스 그리고 또 다른 포맷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